이행기에 약정이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방 어떤 그 뭐 무슨 어떤 그 계약을 얼른 상대방이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뺑기를 쓴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는지를 고려하죠. 네,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착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착수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맞는 지문이죠. 이거는 최신 판례입니다. 네. 이행의 착수는 네, 이행의 착수의 의미로 다 2차 답안에서 다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565조 너무너무 중요한 조문이죠. 해제 부족하지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객관식 지문이기도 하고, 네, 이거는 그대로 이제 2차 답안에서 써줘야 되는, 네, 일반 행위 착수에 제한한 것은 볼 수 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이고,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맞는 지문이고 최신 판례였습니다. 24번 공동소유 공유가 262조인가요? 네, 공유, 합유, 총유. 네. 옳지 않은 것은 265조 단서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네, 다 그냥 2차에서 그대로 답안에다가 다 써줘야 되는 지문들이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이게 충돌될 때는 그쵸, 충돌될 때는 그때는 이제 보존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네,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보존행위로 보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만약 이해가 충돌된다 그럴 때는 보존행위가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1번 맞는 거고 2003월 최신 판례네요. 네, 될 수 없다.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집합 건물의 대지를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인 공유자가 구분 소유자가 아닌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으면은 그 집합 건물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대지도 갖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집합 건물 그 전유 부분, 그러니까 건물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공유자면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적정하게 보상을 받고 근데 그 공유 관계에서 탈퇴하는 게 좋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대지를 갖고 있어야 그쵸, 처분의 일체성에 반하지 않게 그런 집합건물법의 취지나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나 그런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그쵸, 입법 목적이 비추어 허용된다. 이 입법 목적이 뭐예요? 집합건물의 소유관리법이 건물이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대지를 갖고 있어라. 이런 거 분리처분하지 마라. 그러면 아주 부동산 관계가 이상하게 돌아가죠. 건물은 반드시 땅이 있어야 존재할 수가 있는데 땅 주인은 A고 건물 주인은 B고 이렇게 달라지지 말라 이거죠. 이게 부동산 등기법에서 너무 중요한 거고 뭐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2023년 9월 8일 최신 판례네요. 막 네. 쭉쭉쭉쭉쭉 해서 네, 보는 것이 타당하다. 네. 맞는 질문이고 합유물 나왔어요. 공유를 물어보면서 합유물을 물어봤어요.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에는 조합 합유 그 다음에 교회 이런 것들은 총유죠. 교회 스님 절은 총유고 조합은 조합 합유 이렇게 이에 대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우선하에 적용되기 때문에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은 이 조합원의 대가리수 머릿수로 한다. 이 사람의 지분들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앞에 문제에서 풀었었죠. 합유 나왔었죠. 그래서 조합원의 과반수라고 하는 거는 머리 두 네, 인두세의 기준이다. 네, 예전에 국사에서 배웠었죠. 인두세. 업무 집행자가 수인 경우에는 그 업무 집행자의 과반수를 결정하면 1인만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결정한다. 3번 맞는 거죠. 2010년도 판례고요. 쭉쭉쭉쭉 정한다. 판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4번이 답이었죠. 이거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관을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구속되지 않는다. 어디를 바꿔낸 거죠?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모두 합쳐서 모두 채권까지 담보하게 되고 확정되기 전에는 정할 수 없으나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도 또 접속사를 바꿨네요. 설령을 그러나 네. 주인공 전원의 합의로 위와 같은 다른 비율을 정하거나 적어서 금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으면은 그 약정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약정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준 공유자들은 위와 같은 약정이 구속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결론은 항상 이렇게 그 맨 끝부분만 결론을 틀리게 되고 그 문맥에만 맞게 중간에 접속사를 바꿔주고 이런 구조는 정말 계속 똑같이 나오죠. 네. 그래서 효력이 위와 같은 약정이 여기까지 잘라서 냈네요. 네. 위와 같은 약정이 구속되지 않는 게 아니고 구속돼야죠. 자기들끼리 정했으니까. 네. 그래서 결론 틀리게 되고 여기까지 잘라서 결론 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말 자체는 그 문맥에 맞아야 되니까 이걸 접속사를 그러면 이제 이 그러나가 아니고 여기도 그러나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기 그러나라고 하면 이거 자체로 말이 안 되니까 이 문맥 맞게끔 이거 접속사까지만 바꿔서 이렇게 됐는데 4번이 틀렸네요. 공동 소유인데 근저당하고 결합됐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근저당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뒤에 나오려나? 5번 총유물의 보존 적용될 수 없고 그쵸. 총유는 총유고 공유는 공유고 합유는 합유고 세 개가 완전히 성질이 다르죠. 상원청에 거치거나 절차에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면은 비록 그 뭐 저기 대표자를 할지라도 자기의 이름으로 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뭐 민사소송법에서 지겹게 반복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보존 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지. 이런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교회의 대표자라거나 뭐 저기라고 하더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그 자기 이름으로 뭐 소를 이렇게 제기하는 거는 뭐 안 된다. 뭐 그렇게 그런 판례가 있었죠. 너무너무 중요했던 판례죠. 또 5번은 맞는 거. 1986년도 판례고 86년도 아시안 게임 보시면 이러한 법리는 할지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뭐 맞는 거고요. 네. 25번 법률행위 취소 옳지 않은 거를 모두 고르면 다라 니은하고 미음이 맞았나 봅니다. 네. 109조 착오에 의한 취소죠.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착오로 인한 걸 취소할 수 없죠. 네가 중대하게 과실했으니까. 다만 상대방이 그걸 이용했다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이런 괘씸한 놈 그러고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도 109조 착오가 나오면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네. 이거 논점이 아니더라도 이런 건 적어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누차 반복하지만 이런 객관식으로 등장했던 지문들 다 주머니에다가 잘 넣어놨다 시험장에 들고 가가지고 시험장에서 착오 논점 나왔다, 해제 나왔다, 뭐 제3자 나왔다 다 적어주면 그냥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해제 소급표가 제3자에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논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해당에 나왔던 거 결론 적어주고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에 나와 있는 제3자 매매 계약에 해제했을 때 제3자 그다음 또 하나 더 있는데 뭐 인지의 소급표 제한 이런 그런 것들 민법에 나오는 제3자에 대한 제한들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맨 끝에다가 이렇게 해줬다. 뭐 완전 플러스 가점이죠. 아이고 완전히 그냥 채점자가 너무너무 그냥 저기 하겠죠. 그런 식으로 다 주머니에 다 잘 넣어갔다가 시험장에 잘 들고 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도 벌써 쎄하죠. 이거 뭔가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바꿔야 되는데 틀렸죠. 이거 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있다를 이제 이거를 지금 없다라고 바꾸려고 하니까 그 중간에 문맥이 다 되게끔 이제 이 접속사들을 다 바꿨죠. 이런 거 진짜 이게 지문을 읽으면서 그냥 긴가민가 이 지문이 맞는 건가? 이러고 긴가민가 하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바로바로 캐치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런 거는 2023년도 4월 최신 판례이긴 한데 이게 이 최신 판례가 등장했을 때 이 개념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비록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2023년도에 이때 처음 나온 논점이 아니에요. 이건 기존에 있던 논점인데 기존에 한참 전에 옛날 전에 있던 판례인데 그냥 여기에서 또 사안에서 문제가 돼서 인용이 됐을 뿐인 겁니다.